여러분, 혹시 중국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건 세계 2위 경제 대국, 고속 성장, 압도적인 인구 이런 것들이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거대한 나라, 중국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죠. 특히 저는 세계 경제의 중심부에서 그들의 경제 성장을 직접 경험하게 될 기회가 생겼을 때 정말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주인공 에밀리는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유능한 직원입니다. 평소에도 다양한 국가로 출장을 다니며 많은 나라들의 경제와 문화를 직접 체험해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출장입니다. 그녀는 중국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파견되었는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대국이 그녀의 새로운 목적지로 정해졌다는 소식에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경제 규모만 봐도 미국에 이어 2위라니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나라잖아요.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너무 기대됐어요. 에밀리는 수많은 경제 기사를 통해 중국이 얼마나 큰 성장을 이루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 뉴욕에서도 중국의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죠. 거대한 인프라와 높은 기술력,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중국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출장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에밀리는 출발 전날 밤 짐을 챙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중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될까? 이런 설레는 생각 속에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마침내 에밀리는 뉴욕 JFK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에밀리가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그곳의 압도적인 크기와 현대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최신식으로 설계된 모습이었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고 거리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진짜였나봐. 에밀리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베이징의 도심은 웅장함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고층 빌딩과 최신식 교통 시스템은 마치 미래 도시를 방불케 했죠. 특히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들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와, 이런 걸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이 정도면 미국보다 더 발전한 거 아닐까? 에밀리는 고층 빌딩 사이로 펼쳐진 깔끔한 거리를 보며 중국이 정말 빠르게 성장했음을 실감했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이는 도시에서 에밀리는 더욱 큰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은 분명 놀라운 것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그녀는 곧장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에밀리는 짐을 풀고 몇 시간을 쉬다가 바로 회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뉴욕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중국 현지팀과 함께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기업들과 미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에밀리는 한가롭게 베이징 거리를 걸으며 도시에 대해 더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에밀리는 중국에 있는 대학 동창인 리우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리우는 에밀리가 다니던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왔던 친구로 지금은 베이징의 한 IT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에밀리, 정말 오랜만이야. 중국에 출장 온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 어떻게 지냈어? 리우, 나도 정말 반가워. 베이징에 온 김에 너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에밀리와 리우는 베이징의 한 유명 카페에서 만나 근황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밀리는 중국에서의 생활과 일에 대해 궁금한 점을 리우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들이 이어졌지만 에밀리는 점차 중국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우, 중국에 와서 정말 놀랐어. 여기서 본 모든 것들이 너무 발전해 있어서. 특히 이렇게 많은 기업들과 최신 기술들을 보니 정말 대단하더라고. 그런데 너는 여기서 일하면서 어떤 걸 느꼈어? 리우는 에밀리의 질문에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많이 달라.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일자리를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질 정도야. 에밀리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리우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중국은 이렇게나 빠르게 성장하고 인지 있는데 어떻게 취업이 힘들 수가 있어? 리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에밀리에게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고 성장률도 5%나 된다고 하지. 그런데 그게 문제야. 성장은 하고 있는데 정작 청년들에게는 그 혜택이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있어. 오히려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있지. 얼마 전에는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한 사람이 겨우 지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큰 화제가 됐어. 그 정도로 취업 시장이 포화 상태인 거야. 에밀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스탠포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지방 공무원 자리에 합격했다는 말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탠포드 박사 학위자가 지방 공무원이 됐다고? 그게 말이 돼? 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지금 청년 실업률이 심각해. 공식적으로는 14% 이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높을 거야. 내가 아는 친구들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몇 년째 백수로 지내고 있거든. 에밀리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중국의 경제적 번영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에밀리는 리우의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성장률이 5%인데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녀는 리우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리우, 그런데 너희 나라 성장률이 5%나 된다고 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고 물가도 오르지 않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리우는 잠시 생각한 후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라는 건 맞아. 하지만 그게 꼭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야. 왜냐하면 이 성장률은 실제 소비가 늘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생산이 늘어나면서 만들어진 거거든. 여기서는 팔리지 않은 물건도 그냥 생산만 하면 GDP에 포함돼. 에밀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팔리지 않은 물건도 GDP에 포함된다고? 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1만 대 생산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 중에 반이 팔리지 않았어도 생산 자체가 GDP로 잡히는 거야. 그리고 그 팔리지 않은 물건들은 그냥 창고에 쌓이거나 심지어는 아예 버려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GDP 사실상 허수인 셈이야. 에밀리는 이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실제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저 숫자만 부풀린 거네. 리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게 문제야.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지어졌는데 실제로는 그중 대부분이 비어있어. 하지만 그 건물들도 GDP에 포함돼. 그래서 겉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성장은 없는 거지. 에밀리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믿어왔지만 이제는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리우는 에밀리를 데리고 베이징 외곽에 있는 한 신도시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최근 몇 년 동안 대대적으로 개발된 지역이었지만 현실은 황량한 분위기였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대부분의 건물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았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유령 도시야. 이곳은 처음에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개발되었지만 결국 빈 건물들만 남게 되었어. 에밀리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멀쩡한 건물들이 비어있다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리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부동산 거품. 지방 정부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 무리하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야. 수요도 없고 경제적인 가치는 없지만 건설 자체가 GDP에 포함되니까 그저 지어놓기만 한 거지. 에밀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에밀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의 생활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고요한 거리, 텅 빈 주차장, 그리고 다수의
건물들은 입주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체 왜 이런 거대한 건물들이 지어졌는지, 그리고 그 건물들이 결국엔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 이유가 에밀리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우, 이렇게 많은 자원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뭔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거야? 에밀리는 초조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리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정부도 문제를 알고는 있어. 하지만 그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 자체가 이런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가 없어. 부동산은 경제 성장률에 크게 기여하고 있거든.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숫자를 높여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런 대규모 건설이었어. 리우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에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있지.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그 스케일이 너무 커. 그리고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야. 이 유령 도시들로 인해 발생한 부채가 엄청난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에밀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중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리우와 함께 한 그날 이후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중국 경제의 여러 문제들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에밀리는 현지에서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은 중국 내 경제 이슈를 다루는 저명한 학자로 최근에는 부동산 거품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를 주제로 여러 논문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경제의 실태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장 교수님, 중국은 분명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중국은 그 성장이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로는 문제가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와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장 교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문제는 복합적이에요. 중국의 경제 성장은 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에 의존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 정부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무리하게 자본을 끌어들여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했죠. 처음에는 그 전략이 유효했습니다. 경제는 급격히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과잉 투자로 이어졌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유령 도시들이에요. 에밀리는 장 교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장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정부가 그 해결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달려 있어요.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며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은 지방 정부들이 부채 문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고 중국 경제는 여전히 외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내부적으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에밀리는 점점 더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경제 성장에 감탄했지만 이제는 그 이면에 숨겨진 심각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에밀리는 한국의 한 대기업이 주최한 국제경제 포럼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아시아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에밀리는 이 포럼에 참석하면서 한국 경제의 여러 특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에밀리는 궁금증을 품고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한 경제학자는 에밀리의 질문에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은 단순한 수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내수와 수출 모두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왔죠. 특히 한국은 빠른 기술 혁신과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장려하며 경제의 다각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의 경제 구조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을 장려한다는 부분이 흥미로워요. 중국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돌아가는데 한국은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군요. 한국의 경제학자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해 경제를 다각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법제도와 강력한 사회 안전망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죠. 에밀리는 한국 경제의 이면에 숨겨진 강점들을 이해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경제 모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그녀에게 단순한 성장이 아닌 지속 가능성과 균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에밀리는 베이징의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의 겉으로 드러난 경제 성장과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 그리고 한국에서 발견한 경제적 안정성과 균형. 그녀는 두 나라를 비교하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야. 성장 속에 내포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성장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에 불과해. 에밀리는 이번 출장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모델에서 발견한 균형과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성장에만 매달리지 않고 국민들의 삶이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했어. 이 점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성장의 의미 아닐까? 에밀리는 한국 경제의 장점들을 자신이 일하는 글로벌 기업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앞으로의 비즈니스 전략에도 반영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다시 방문해 그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발전 요소들을 더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 다음엔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해 봐야겠어. 이렇게 에밀리는 중국에서의 출장을 통해 새로운 교훈을 얻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인상을 안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앞으로의 업무와 삶에서 더욱 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장률만 높다고 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장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며 국민들이 삶에 실제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죠. 에밀리가 한국에서 발견한 그 가치처럼 우리도 이제는 숫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